섬으로 여행을 떠난 어느 여행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먼 하늘엔 태양과 달, 별들의 우주가 마치 우리를 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비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여행자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섬 또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땅이라 믿었던 여행자의 발밑은 커다란 고래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근간이 될 만한 세계관의 뿌리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들의 생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거대한 통이라 생각하고 그 통 안에서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시간이 흘렀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뭐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란 것은 없다. 공간이란 것도 없다. 그저 시공간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차원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별들의 질량과 중력에 따라 휘기도 한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끈하다고 생각했던 종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오돌도돌한 무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차원도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떨어져서 보느냐에 따라 그 무늬가 드러났다 혹은 감춰졌다 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 호우 시절은 바로 이 시공간의 흐름을 가로질러 먼 우주를 유영하는 한 편의 영화를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시공간의 차원 안에서 발버둥치는 개별적 존재들, 아버지와 딸과 과학자와 유머 넘치는 로봇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오프닝 멘트를 읽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침이 평소보다 더 마르고 목소리가 더더욱 카랑카랑해져 갑니다. 저의 곁을 지켜주던 또 하나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느 우주로 떠나버린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타난 이 낯선 분은 또 누구실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4년작 인터스텔라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원호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아서 너무 의아하시죠? 네, 오늘은 호우 시절의 꿀보이스 키스 전문가 원호 씨가 없습니다. 이 말 되게 싫어하던데.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를 위해서 잠시 이번 녹음에서만 자리를 비웠고요. 오늘은 저 조쿠나가 이 호우 시절을 지키며 호우 시절이 아니라 호호 시절 혹은 호쿠 시절로 약간의 색깔을 바꿔서 녹음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원호 씨가 오프닝 인사하면서 자기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낸 말들이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읽을까 말까 하다가 또 읽기가 좀 힘들어요. 혼자 읽으려니까. 그래서 인스타에 포스팅을 할까도 했는데 그래도 정성을 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씨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호 씨입니다. 이 톤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원호 씨입니다. 저는 기침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호우 시절 녹음 현장에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운명이 가혹하게만 여겨집니다. 이런 저에게 우주를 넘나들며 고군분투한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쿠퍼의 활약은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보면 딸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였지만 멀리 보면 인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 방송 호우 시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자의식 과잉에 쩔어 있는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스텔라 방송에선 비대면 발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비장한 거야 도대체. 기침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젊은 베르테르 아니 늙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습니다. 저나 원우 씨나 이제 골골거릴 나이가 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여러모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녹음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원호 씨는 마치 방송 작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약간 새로운 포맷으로 이번 호우쇼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연하게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 저희 두 사람이 지지고 볶고 영화를 좀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뼈와 살을 분리할 정도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발골이라 제멋대로 명명하며 영화를 샅샅이 해체해보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진짜 전문가예요. 심리상담 전문가, 말하기 듣기 심리상담센터 소장님 이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근데 네. 이 선생이 아니었나요? 뭐 이 선생으로 해드릴까요? 소장님으로 할까요? 이 선생님으로 상관없습니다. 해드릴까요?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선생님? 네, 그냥 이 선생? 알겠습니다. 정도? 네. 이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소개를 좀 어떻게 할까? 이게 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디오라서 정말 잘생겼다. 라고 하면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이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게 제가 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눈을 감고 방송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훈훈하십니다. 원래 비주얼형인데 네. 이게 TV 같은데 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이게 오디오라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심리 상담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강남역에서 작은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왜 타짜 2에서 네. 답심리 똥시기가 영화 말미에 네. 아기의 집인 줄 모르고 이게 아기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아기 역할을 맡은 김윤식 씨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답심리에서 구멍가게 하는 장동식입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아기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네.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이게 소개를 받거나 그러면 강남역에서 구멍가게 운영하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는 하거든요. 네. 네. 이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되게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초반에 이 멘트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랬던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저희 개인적으로 원래 알고 지냈던 분인데 상당히 재밌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오늘 방송은 진행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우 시절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이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초반부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들어본 거는 아니에요. 너무 많죠. 진행된 지 꽤 1년이 넘었으니까요.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매트릭스 그리고 좀 인상 깊게 이게 들었던 게 어바웃 타임. 네. 본인은 이게 어바웃 타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아니요. 즐거워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후려쳤죠. 네. 근데 이제 인상 깊게 이게 들었던 그런 방송이기도 하고요. 상담 심리 전문가로 보실 때 네. 어떤 보완이 저희 둘에게 좀 필요할까요? 심리적으로 저희 좀 눌려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둘이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호우 시절 영화 발굴 채널인데 네네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안 나올 때가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만 좋은 게 문제인데 뼈와 살을 분리하다가 뼈와 살을 다 먹어버리는 방송이었습니다. 살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여느 영화 관련 방송에서는 이게 못 듣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분이 들으면은 그냥 딱 영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 그런 각도에서도 이런 영화를 이제 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내 이런저런 부분이 막 건드려지는 그런 느낌? 사실 저희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소양이 좁다 보니 펼쳐지는 광경인데 아무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 선생님을 모시게 된 연유는 제가 종종 이 선생님의 SNS 얼굴책에 남겨주시는 글을 보곤 하는데요. 그 글들이 너무 좋아요. 물론 따님 이야기가 대다수긴 한데
정말 빼곡하게 촘촘한 밀도의 글들을 종종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면서 평소에 이미 범상치 않은 분이다 생각은 했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또 아주 가끔이지만 때때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쯤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조망만 하고 누추한 위치를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왜 조쿠나님과는 매우 이게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네, 인연이에요. 네, 그렇죠. 원우님과는 또 군대 동기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비슷한 시기에 어느 삶의 순간에 만났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이게 보통 여자죠. 당황스럽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가지고 네. 놀다가 네. 이렇게 뭔가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 왜 그 이게 가지고 놀다라는 표현을 잘 아니, 하셔야 돼요. 지금 목적어를 여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해주세요. 놀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 영화 네. 싱스트리트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여자 좀 어떻게 사귀어 볼까 이게 하고 이게 밴드를 만들잖아요. 네, 네. 이런 어떤 하찮은 이유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하찮은 이유인데 네. 이게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인생이 걸린 네. 살아볼 만한 어떤 유일한 이유라고도 근데 할 수 있.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상담 심리 전문가께서 초반부터 도발을 해줍니다. 그 밴드를 만드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을 이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네. 저희도 이제 조쿠나님의 어떤 여성 편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영화라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둘 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일종의 이게 이 영화라는 게 프리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이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서로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말하기 듣기 센터 여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메인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은 오직 당신이 시작하지 않은 여행입니다. 나를 되찾아가는 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시절 1년 넘게 하면서 횟수는 벌써 3년 차인데 벌써 20편의 영화들을 살펴봤어요. 방송을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결국에 자신에 대한 고찰, 탐구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님 홈페이지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약간은 기쁘기도 했고 사실 더 솔직한 마음은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원우 씨가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 조쿠나와 이 선생님이 함께 인터스텔라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호우 시절이 아니라 호이 시절 정도 될까요? 아니면 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영화 인터스텔라 조쿠나도 기대를 가지고 발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